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진도를 준비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네. 자, 50페이지 펼쳐 두시고 화면을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저희들은 국토교육법상 국토교육 체계와 관련된 테마를 학습하고 있는 중이죠. 자, 국토교육법상 국토교육 체계예요. 국토교육의 체계. 물론 이제 그 국토교육법이 아니고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할 것인지 국토개발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이념, 목표,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고요.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이제 국토교육법에 의해서 제일 위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되면 그것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면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죠.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광역계획군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학습을 마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이제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적과 군적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을 주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 대상이 6개가 있죠. 자, 1번.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제일 먼저 용도지역이죠.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에다가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죠. 네, 용도구역.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조정공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과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4개의 용도구역이죠. 자, 이 4개의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자, 이렇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그리고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에다가 이것들을 새로 지정하거나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궁금하죠?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용도지역이 이것은 이제 기다려 주시면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자, 오늘 그 총론적인 얘기를 전체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그리고 용도구역편으로 다음 주에 진도가 준비돼요.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의 의의. 당연히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토 위에 지정되는 그 땅의 종류를, 우리나라 국토 땅을 용도별로 종류를 나눈 게 용도지역이에요. 그 용도지역 종류가 21개입니다. 21개의 용도지역. 도시적 안에 16개, 도시적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그 21개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21개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들, 이것들을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죠. 도시군 관리구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는데 그때 용도지역의 의, 종류, 지정 목적들 그리고 어떤 용도지역 땅 사면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개발 행위를 제한받는지 즉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행위 제한, 건축 제한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행위 제한. 그리고 내 고객이 땅 사서 건축을 할 때 대지 면적의 몇 %를 건축할 수 있는지 건폐율 그리고 몇 층 높이를 건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용적률 이런 것을 용도지역편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용도지구도 똑같이
용도구도 똑같은 원리로 내용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강론, 각각의 테마들은 또 다음 주에 강의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얘기를 듣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면은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좀 암기를 좀 처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이죠. 중요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도시 기반시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죠? 도로 등이죠. 그러니까 도로 등이니까 뭐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한강대교, 부산의 광안대교, 하천, 그죠? 서울의 청계천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자, 이런 기반시설,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적과 군적의 도시에다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러면은 그 서울의 청계천은 서울의 하천, 기반시설이고, 그럼 하천을 정비한 거잖아요. 그 기반시설, 하천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을 건설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했고 그것이 정책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되면은 그 결정 내용은 시민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고시의 방법으로 알리게 되죠. 고시가 뭐죠? 알리는 거죠. 네,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게 고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되면은 알리니까 결정고시라고 합니다. 결정하면은 고시에서 알리는 거죠. 그때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발행하죠? 관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은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군수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면은 그 자치단체는 뭘 발행한다고 그랬죠? 공보. 서울은 공보를 뭐 시보라고도 하죠. 서울시가 발행하는 공보라고 해서 시보라고도 하고, 뭐 군청에서 발행하는 군보라고도 하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됩니다. 그때부터 도로, 지하철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바뀌어버려요. 기반시설에서 무엇으로 바뀌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명칭이 바뀌죠.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자,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그거예요. 대답하셨죠? 이 대답을 못하면 진짜 답 못 찾아요. 알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정확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지하철 쭉 나가겠죠?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강안대교, 한강대교를 만들고 종합운동장 만들고 공원을 설치하고 학교를 짓고 하천을 정비하고 전부 해당 도시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될 것이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각종 행정계획원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고시 되는 거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네 번째 무엇을 결정하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 세 가지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은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하잖아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이 어디에 해당되죠? 도시군 계획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사업방법, 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제도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사업 시행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즉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면 토지 등이 수용되잖아요. 수용, 요건, 보상 절차 등등이 전부 국토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규율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이 결정되지만 그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 절차, 사업 시행자 등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않고, 즉 국토계획으로 정하지 않고 무슨 법이죠? 그렇죠. 도시개발법에서 배우게 되죠.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의 종류 세 가지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 정비사업 절차 등등은 이 법에, 즉 국토계획법에서 정하지 않고 무슨 법이죠? 그렇죠. 도시 및 주거 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국토계획법상 무슨 사업이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을 찾는 문제,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을 찾는 문제가 2018년도 2018년도 기출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관할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그리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이 되면은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이제 공적으로 관리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네.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은 나중에 그 지구 단위 계획 파트에서 별도로 2시간 이상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별도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배우시면 되는데,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 개념만 잠깐만 설명드리죠. 용어만.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은, 여러분 저기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라고 합시다. 서울시. 그럼 서울은 한 개의 도시가 되죠.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이게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국토가 계획이 되죠. 서울은 무슨 계획이죠?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고, 네,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무슨 계획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 계획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가 강원도 평창군이라면 평창군은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무엇이 수립되죠? 평창군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겠죠. 그때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 계획이 있고, 군은 관할구역 단위로 군 계획이 있고, 이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 계획과
군 계획을 합하여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서울시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 서울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자, 이게 녹지지역입니다. 한 번 지정된 용도 지역, 녹지지역이 한 번 지정되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용도지역 변경해서. 그래서 이만큼 보십시오. 녹지지역인데 이만큼이 주거지로 변경된 거예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이 되면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이죠. 이렇게 일부 지역 단위, 이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즉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6번째죠. 6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용도 구역이 지정됩니다.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돼요.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제가 삼성동 그 강남 한전 부지를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드렸죠. 즉, 그 서울 강남 삼성동 한전 부지, 즉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이 이제 한국전력 본사 건물이 나중에 혁신도로 이전해 버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이것을 비상값에 팔아서 그 나중에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구하게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높은 가격에 빨리 팔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었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고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안에서 이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동네는 그 지역 단위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돼요. 앞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되고,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개발이 될 거예요. 이렇게 6가지죠.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이 6가지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입지규제 지소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까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몇 개죠? 6가지예요. 6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이 6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제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 처음으로 공부하시면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 1번부터 6번은 무조건 이제 이렇게 설명드려서 대충 이해가 되죠. 무조건 한 10번 이상 정도 좀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공부하셨고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이게 두 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순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어서 어떤 토지의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행위 등을 법으로 제한받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순액이 있고, 그때 법적 규제가 위법부당하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속적 행정계획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순액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였고, 그 다음에 성격은 구속적 행정계획, 즉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순액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 법적 구속이 위법 부당하면은 네, 행정쟁성으로 다투어서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6가지 정책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게 될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입안 절차 등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를 공부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입안 절차, 또 결정권자 공부하고 결정 절차, 그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있죠? 자, 51페이지 오른쪽 하단 저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원칙이 되겠네요. 자,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입안하게 될까요? 입안권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입안하게 될까요? 입안권자.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 안 외워도 보십시오.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죠? 6개죠. 6개.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한 개의 도시,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하나, 이 6가지 정책을 입안할 때는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군 단위로 입안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모든 도시의 시장과 모든 군 관할 구역의 군수가 입안권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입안하죠?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입안함이 원칙이다. 그렇게 됩니다. 관할 시장군수 입안함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죠. 예외 3가지. 자,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예외 3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여기는 경기도, 광명이라고 그럴까요? 네,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경기도 광명. 그럼 보십시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단위로 서울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광명시 관할 구역 단위로 경기도 광명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즉 경기도 광명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거나 인접시군을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네, 지역 여건상 필요하여 인접시장으로서 협의하면은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입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경기도 광명시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 입안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관계되는 시장구소, 이것은 관계되는 시장구소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되죠.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협의합니다. 관계시장구소가 협의해서 이를 공동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정합니다. 지정하게 되는 거죠.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할 수도 있고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입안할 자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하면 돼요. 이게 예외 1번이잖아요.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게 핵심입니다.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협의해서 이를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이게 원칙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자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교재 52페이지죠. 52페이지 순차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도 있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할 수도 있죠. 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죠. 네, 2가지 정도를 기억할까요? 여러분 교재에 집중하시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되어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죠.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게 될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죠. 국가계획이니까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누구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죠. 국토 전반과 관련된 것은 대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든지 결정을 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누가 입안했죠?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합니다. 누가 입안하죠? 국토부 장관. 예를 들면 인천공항은 기반시설이에요. 그럼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서
인천공항 건설을 위한 공항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공간계획은 인천광역시장 입안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인천시 1년 예산은 10조 내외인데 인천국제공항 건설 비용은 수백 조가 투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도시공간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공간계획 입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입안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책 입안구자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입니다. 시도. 이 핵심은 시도가 핵심이 되는 거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거죠. 시도.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여기에 해당되죠? 시. 경기도는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공간계획은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간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에 걸쳐서 서울시와 경기도 관할구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에서 도시공간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입안합니다. 그래서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공간계획은 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밑에 도지사 봅니다. 도지사.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죠. 도지사가 입안을 할 수 있는 도지사. 자, 도지사는 둘 이상 시도가 아니고 시군이에요. 시군. 이게 핵심이에요.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공간계획은 네, 도지사가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도지사가 입안합니다. 전달 다 됐죠?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자치단체장, 관할도시적은 도시시장이, 군적은 군수가 입안함이 원칙이다. 관할자치단체장이 입안함이 원칙이다.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입안은 관계된 시장소 협의해서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공간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하고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공간계획은 네, 관할도지사가 입안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공간계획 입안권자. 관할시장 군수가 입안함이 원칙이다. 관계된 시장 군수가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통점은 전부 행정청. 이 정도 출시를 해야 정책 입안권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도시공간계획 입안권자. 전부 공통점은 행정청. 그래서 도시공간계획 입안권자는 오직 행정청만 가능하다. 이꼴 행정청만.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 우리 서울 시민, 부산 시민, 그죠? 그리고 군 지역의 군민들은 입안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안할 수 있는 자, 입안권자에게 이런 정책을 입안해달라고 도시공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3년 연수로 출제됐죠. 28회, 29회, 지난해 30회. 그래서 도시공간계획 입안을 잠깐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네. 자, 이런 교재 몇 페이지 오시냐 하면은 입안 제안 54페이지예요. 도시공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사항. 여러분 교재가 54페이지로 옵니다. 54페이지. 3번. 54페이지 딱 중간에 있죠. 도시공간계획 입안의 제안. 자, 별표를 하시고요. 네. 자, 입안 제안. 주민 동그라미. 주민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청이니까, 네, 입안권자가 될 수는 없고, 제안을 해주게 된 거죠.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다음 사항은 밑에 동그라미 1, 2, 3번이죠. 동그라미 1, 2, 3번 앞으로 묶어주십시오. 밑에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앞에 제안 대상이죠. 주민 제안 대상. 제안 대상이 됩니다. 제안 대상.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간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즉 입안권자에게 도시공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자, 제안 대상 3개를 같이 읽을까요?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십시오. 기반시설 설치 정비계량 밑줄죠. 2번 출것죠.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과 변경 밑줄죠. 그리고 3번은 네, 기역과 니은 중 한 개 당하면 되죠. 기역, 니은, 디귿 중 한 개 당하면 되죠. 자, 여기서 기역번을 네, 하겠습니다. 기역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줄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것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그렇게 해서 3개를 외워야 됩니다.
자,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위반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주민제한 대상,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구역 지정,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실시죠. 자, 이 세 가지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세 개를 외우고, 그 다음 그 세 가지를 제한하려면은 무분별하게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이 제한되지 않도록 그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어서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제한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5페이지 봅니다. 55페이지 보면은 네, 제한시 동의 요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한시 동의 요건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2018년도 여기서 정답이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자, 위 양거를 1번에 동그라미 1번의 사항이 뭐죠? 기반시설이죠. 네,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합니다. 여기다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을 시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합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제한은 대상지역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나머지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은 주민이 제한하려면 제한 대상 지역 토지 면적 얼마죠?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아니,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 서울시청에다가 여기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우리 동네인데, 자, 여기다가 공원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을 해주시라고 제안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수십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결사코 반대하면은 서울시에서도 제안을 받았지만 어떻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공원 설치를 해도 좋다라고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 받아서 시청에 제안하라는 거죠. 동의서를 못 받으면은 무분별하게 제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공원 설치,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그렇죠.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도 이 토지에 공원 설치에 찬성합니다라고 동의서를 받고 주민 제한이 가능하죠.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제한은 토지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제한은 대상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결과 통보 읽어야 되죠. 3번. 55페이지 딱 중간이죠. 결과 통보.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자는 미칠 것이죠. 두 번째 줄. 제안일로부터 며칠?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자문 동그라미 하시고 심의에 쏘면 안 되죠. 자문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아니야 심의하고 구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서는 제안받은 내용을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줄 것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저 뒤에 지방도시군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일 끝에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동그라미. 여기 심이 이렇게 나오겠죠.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이 제한되면 위반권자는 그 제한된 것을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옮겼습니까? X죠. 심의가 아니고 자문. 제한된 것을 위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입니다. 비용 부담. 여러분 교재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용 부담 꼭 읽으셔야 되죠.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지금부터 믿을 것이죠. 제한된 도시군관리구역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줄 거예요. 제한된 도시군관리구역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계속 줄 거죠. 그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주민은 우리 동네에 공원을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죠. 이렇게 제한되면은 그 제한된 것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위반을 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그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들으면 여기까지는 다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자,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오시냐면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54페이지 맨 밑에 박스안에 기업번이 이거죠. 기업번은 도시군관리구역 위반 제한 대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용도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잖아요. 그러면은 산업기능은 농업생산입니까? 공업생산입니까? 공업생산, 유통, 물류유통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가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되려면 입지 조건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되려면 그 대상 지역은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돼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 갖추될 요건이죠. 그러면서 1월 달에 1, 2월 강의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음 주 강의부터 진짜 재미있고 전문 지식들을 흥미진진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고 드렸잖아. 정말 재미있고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은, 네, 공인중개사 합격은 당연한 거고요. 나중에 연봉을 수억씩 이렇게 나의 목표와 꿈을 실현하기가 쉽다는 것을 다음 주에 알게 될 겁니다. 진짜예요. 자,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되려면 대상 지역이 갖추될 요건입니다. 아니,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기 위해서 10,000제곱미터 이상. 교재에 있으니까 줄 거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쳐다만 보세요.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 미만에 해당해야 돼요. 그리고 용도지역은 자,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적, 도시적 밖의 개발 목적인 계획관리지역과 그리고 적어도 생산관리지역 이 셋 중 한 개가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이거나 생산관리지역 중 한 개 해당하고 그 셋 중 한 개 해당하되 단 그 중 50% 이상 지정되는 전체 구역 면적 50% 이상은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 그럼 나머지 50% 미만이 일부 자연녹지지역과 일부 생산녹지지역을 포함시키고 절반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된다. 그래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게 돼요. 주민제한 대상 가운데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을 말하는 거죠. 자, 그죠 봅니다. 54페이지 제일 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가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자, 1번 같이 볼까요? 지정 대상 지역 면적은 출거죠.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 미만일 것.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 미만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출거죠. 지정 대상 지역의 용도지역이 출거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중 한 개 해당하고 그리고 디귿번호입니다. 디귿은 C번이죠. C번. 그리고 C번.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 지정 면적이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세 개를 외울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죠? 네. 자, 지금까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인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죠? 6개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6가지 정책을 누가 위반하는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위반 제한까지. 근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전부 행정청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위반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위반권자에게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그럼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는지, 그 결정권자하고 그리고 결정 절차 등은 또 잠시 휴식 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